68번입니다. 개방경제의 국민소득 결정 모형이 아래와 같다. 정부 지출 G와 조세 T를 똑같이 200에서 300으로 100을 늘렸네요. 균형 국민소득은 얼마나 늘어나는가? Y는 국민소득이다. 각 경제 변수들의 행태 방정식이 나와 있고요. 개방경제의 국민소득 결정 모형이라고 했으니까 개방경제의 국민소득 균형식을 세우고 정부지출 승수와 조세 승수를 구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먼저 승수효과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투자나 정부지출이 증감할 때 그 증가분 또는 감소분의 일정 배수만큼 국민소득이 증가 또는 감소하는 효과를 우리는 승수효과라고 하고, 여기서 이 일정 배수를 승수라고 합니다. 이 문제에서는 정부 지출과 조세가 변화했을 때 균형 국민소득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물어보니까 정부 지출 승수와 조세 승수를 구해서 그 승수의 합이 얼마인지를 구해서 100을 곱해서 균형 국민소득의 변화분을 구하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정의에서는 투자나 정부 지출이 나와 있지만 조세도 소비함수와 수입함수에 있는 조세 T가 변화하는 효과를 통해서 균형 국민소득의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 조세도 승수효과를 유발하는 하나의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방경제의 국민소득 균형식을 써보고 승수효과를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방경제의 국민소득 균형식은 국민소득이 소비, 투자, 정부 지출, 그리고 수출을 더한 것에서 수입을 뺀 것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승수효과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경제 변수들을 증가분의 모습으로 변환을 시켜야 되니까 이 국민소득 균형식을 전미분을 하면 아래와 같이 변화분의 식으로 변환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문제에서 주어진 이 행태 방정식을 대입을 해서 표시를 해보면, 먼저 기본적인 개방경제의 국민소득 균형식에다가 소비함수와 수입함수를 대입을 해서 전개를 하면 오른쪽과 같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미분을 하게 되면 이 변수들은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하지만 이 상수 300이라던가 이 마이너스 100은 변화분이 없죠. 상수는 전미분을 하면 제로가 되니까 이 부분은 다 0으로 날아가고요. 그래서 이 아래와 같이 전미분을 하게 되면 상수는 제거가 되고 이렇게 경제 변수들의 변화분의 식으로만 표시가 됩니다. 우리는 정부지출 승수와 조세 승수를 구해야 되니까 일단 이 빨간색 1번으로 시작하는 것은 정부지출 승수를 구하기 위한 것이고요. 이 2번 파란색은 조세 승수를 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개방경제 국민소득 균형식을 소비함수와 수입함수를 대입을 해서 전미분을 한 결과를 동일하게 위아래에 써봤습니다. 먼저 정부지출 승수를 구하기 위해서 이 오른쪽에 보시면 정부지출이 증감을 할 때 국민소득이 증감하는 배수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면 이 전미분의 식에서 DG와 DY를 제외한 모든 변수들은 다 불변이라고 가정을 해야 되니까 DY와 DG만 남겨놓고 전부 소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DY와 DG로 각각 정리를 해주는데, 우변에 DG를 제외하고 나머지 DY의 식을 왼쪽으로 이항을 시키면 1-0.6 더하기 0.1 곱하기 DY가 되고요. 이것이 DG가 되겠죠. 정리하면 0.5 DY는 DG가 되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부지출 승수를 구하기 위해서 DG분의 DY의 식으로 표현을 하면 0.5분의 1이 되고, 이것은 2가 됩니다. 정부지출 승수가 2가 되고, 동일한 방식으로 조세 승수를 구해야 되는데, 조세 승수는 DT분의 DY니까 이 전미분 식에서 DT와 DY를 제외한 식을 모두 소거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투자, 정부지출, 수출 이렇게 소거를 해주고,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DY와 DT로 묶어주면 DY는 역시 좌변에서 이렇게 0.5 DY가 되고요. DT는 여기 마이너스 0.6에 플러스 0.1이니까 마이너스 0.5 DT가 됩니다. 따라서 조세 승수는 0.5분의 마이너스 0.5가 돼서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즉 정부지출 승수가 2라는 것은
정부 지출의 증감분의 2를 곱한 만큼 균형 국민소득이 증감한다는 것이고요. 조세 승수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조세가 증감을 할 때 거기에 마이너스 1을 곱한 만큼 균형 국민소득이 증감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에서 정부 지출과 조세를 똑같이 200에서 300으로 100을 늘렸다고 했으니까 정부 지출 승수에 의해서 균형 국민소득은 2에 100을 곱한 200만큼 증가를 하게 되고, 그리고 조세 승수에 의해서 조세가 100이 늘어나면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해서 균형 국민소득이 100만큼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부 지출 승수에 의해서 200이 증가하고 조세 승수에 의해서 100이 감소하니까 균형 국민소득은 100만큼 증가하게 되고요. 문제에서도 역시 균형 국민소득이 얼마나 늘어나는가 증가분을 물어봤기 때문에 이 문제의 답은 3번 100이 되겠습니다. 69번 수량 방정식 MV는 PY가 피셔 효과가 성립하는 폐쇄 경제에서 화폐 유통속도 V가 일정하고 인플레이션율 파이가 2%, 통화 증가율이 5%, 명목 이자율이 6%라고 할 때 옳은 것을 모두 옳은 것은 M은 통화량, P는 물가, Y는 실질 소득이다. 이 문제는 통화량 곱하기 화폐 유통속도가 물가 곱하기 실질 소득, 즉 명목 소득과 같다는 수량 방정식과 피셔 효과, 명목 이자율은 실질 이자율 더하기 인플레이션율과 같다는 피셔 효과를 가지고 박스에 있는 지문에 옳고 그른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먼저 문제에서 주어진 이 구체적인 수치들, 인플레이션율부터 명목 이자율까지 이러한 변화율을 우리가 수량 방정식과 피셔 효과를 가지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수량 방정식을 변화율의 형식으로 변환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수량 방정식의 양변에 자연대수 로그를 붙이고, 그리고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합으로 쪼개지겠죠. 그리고 양변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이것은 변화율의 변수로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 M 위에 물결 표시가 있는 것이 통화 증가율이 되겠고요. 그리고 얘는 화폐 유통속도의 변화율이 되겠고, 오른쪽에 P의 변화율은 물가 상승률 또는 인플레이션율이 되겠죠. 그리고 이 Y의 물결은 실질 소득 증가율 또는 실질 경제 성장률이 되겠습니다.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수치를 한번 대입을 해보면 통화 증가율은 5%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5%가 오고 화폐 유통 속도는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변화율은 0이 되겠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율은 2%, 그리고 실질 경제 성장률이 남게 되죠. 그러면 이것을 정리하면 실질 경제 성장률은 3%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수량 방정식을 가지고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알게 된 정보가 되겠고요. 그 다음 피셔 효과를 활용하기 위해서 피셔 방정식을 써봤습니다. 명목이자율이 실질이자율 더하기 인플레이션율. 문제에서 주어진 게 명목이자율이 6%로 주어졌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율도 2%로 주어졌죠. 그러면 실질이자율로 정리를 하면 이것은 명목이자율 마이너스 인플레이션율이 되고요. 그래서 6% 마이너스 2% 해서 실질이자율은 4%가 나옵니다. 이제 보기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기억, 실질이자율은 4%이다. 방금 우리가 피셔 효과를 가지고 도출을 했죠.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2번, 실질 경제 성장률은 4%이다. 수량 방정식을 변화율의 식으로 변환을 해서 도출한 것이 실질 경제 성장률이었죠. 이것이 3%니까 이 부분이 틀렸겠네요. 그 다음 명목 경제 성장률은 5%이다. 실질 경제 성장률에 인플레이션율을 더한 것이 명목 경제 성장률이죠. 그래서 이 3%에다가 인플레이션율이 2%니까 더하면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명목 경제 성장률은 간단하게 도출할 수가 있는데 물가 곱하기 실질 소득이 명목 소득이죠. 이것의 성장률이 명목 경제 성장률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얘를 변화율의 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역시 자연대수를 취해서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것이 변화율의 식으로 변환이 되고, 그러면 물가 상승률과 실질 경제 성장률의 합이 명목 경제 성장률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가 나오는 것이죠. 따라서 이 문제는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이니까 기업과 디귿을 가리키고 있는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